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동영상을 통해서 커피 특강하는 권중근입니다. 한 동영상은 대략 한 20분 정도 씩 해서 20분 안팎으로 해서 자주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강의의 내용과 관련된 것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아마도 한 동영상에 한 40개에서 한 50개 정도는 앞으로 계속 찍어서 제 커피 특강을 들으시는 분에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렇게 무겁지 않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다가 이제 IT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IT 쪽은 명예퇴직이 좀 빠르니까, 그래서 40대 초반, 43살인가요? 4살인가요? 그때 이제 명예퇴직을 하게 되고, 또 취업을 하기는 좀 나이도 그렇고 자영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사업하면서 먹고 사나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케냐를 가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케냐를 갔다 오면서 앞으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를 갔다 온 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커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13년 전이네요. 13년 동안 좀 다른 사람과는 좀 특이하다 좀 사업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카페만 쭉 운영해 온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더치커피 생산하는 공장도 하나는 제 것으로, 하나는 또 전문 경영인으로 해서 제법 큰 규모의 공장도 운영해 봤고요. 또 로스팅을 전문으로 하는 공장도 또 별도로 운영을 해봤고, 지금도 이제 송파구에서 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카페만 한 5개 정도 운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다사다난하게 커피 사업을 좀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까지 오늘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 앞으로 중간중간에 제 개인 사적인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년 정도 커피를 하면서 뭐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로 시작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의무감, 책임감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재밌기만 하진 않죠. 어려움도 있고 또 지겹기도 하고 또 언제까지 일을 계속해야 하나 이런 마음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 커피를 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힘든 시절이 많았고 지금도 만만치 않은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커피 일 자체는 저하고는 참 잘 맞는 일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커피는 커피 벨트라는 곳에서 생산됩니다. 뭐 전 세계 어디서나 다 커피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 커피 벨트라는 곳에서만 커피가 생산이 되는데, 커피 벨트는 제가 지금 지구본을 갖고 왔는데요. 이 지구의 딱 중간에 위도가 제로인 선이 있죠. 이걸 우리는 적도라 그럽니다. 이 적도를 중심으로 북이 25도, 남이 25도.
요 범주에서만 커피가 생산이 됩니다. 뭐 이유는 명확합니다. 커피가 생육하고 잘 자라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생육하고 잘 자라기 위한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이 25도가 이 커피의 생육 조건에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곳에서만 주로 커피가 생산이 됩니다. 그럼 커피의 생육 조건이 어떤 거냐? 첫째는 강수량입니다. 커피가 자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강수량인데 요구되는 강수량은 얼마냐면 연간 강수량이 한 1500cc 정도, 1500ml 정도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연간 강수량도 이 정도가 확보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월간 강수량이 평균 120ml는 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강수량의 조건을 잘 맞아떨어지는 곳이 최소한 우리나라 같은 환경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북위 33도에서 43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커피 벨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요즘 한국에서도 커피를 생산하겠다고 뭐 비닐하우스 만들어서 커피 나무 심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만 저는 뭐 그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커피 벨트에 속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중남미 쪽에 뭐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넘어가면 뭐 이디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또 부룬디 공화국 이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의 특징? 글쎄 특징이라 그러면 좀 그 나라들한테 좀 미안한데 다 정말 가난하거든요. 그나마 중남미 쪽은 뭐 지금도 뭐 국가부도다 뭐 어쩌다 말들이 많지만 그래도 중남미 쪽은 워낙 그 농산물도 풍부하고 또 뭐 베네수엘라니 아르헨티나니 이런 데들은 뭐 사실은 베네수엘라는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만 아르헨티나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브라질 이런 데는 뭐 이 사육되는 그 뭐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뭐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니까 사실은 뭐 나라가 망한다 해도 땅덩어리 넓고 그다음에 농작물 풍부하고 그다음에 뭐 먹을 수 있는 가축들 많고 그래서 삽니다만 아프리카는 막상 가보면 정말로 가난하거든요. 제가 케냐를 갔을 때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 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한낮에 그 뙤약볕 속에서 한 여자가 그 뙤약볕에 앉아서 그 벌판에서 정으로 이렇게 돌을 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벽돌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벽돌을 공장에서 찍어서 만들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돌을 정으로 쪼아서 만드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공장도 없고 또 있어도 취직도 못하고 할 방법도 없고 워낙에 다 뭐 일거리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렇게 돌을 그냥 정으로 쪼아서라도 갖다 팔면 하루에 500원이라도 버니까 그 500원 벌면 1000원 벌면 그거 갖고 어쨌거나 그날 하루는 뭐 허른 음식이라도 먹고 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다고.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셔서 아프리카를 가보시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렸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참 가난한 나라입니다. 마음이 짠하고 아프죠. 이제 그런 나라에서 커피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죽기 살기로 생산하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한국에서 커피 생산한다고 까불지 말고
제 생각에는 그런 나라의 커피를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사주는 것이 같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뭐 그런 오지랖 넓은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커피 벨트의 조건은, 커피가 생육하는, 잘 자라는 조건은 연간 강수량이 1500ml 정도는 돼줘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월간 강수량이 120ml는 돼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온도입니다. 이 온도는 뭐 무진장 더워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온도에 레인지가 있습니다. 레인지. 그게 뭐냐면 아침에도 성해가 끼면 안 됩니다. 성해가. 성해란 말보다 서리가 내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여름 빼고는 뭐 봄이나 가을이나 뭐 겨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아침에 되면 이 올라온 습기들이나 이런 공중에 있던 것들이 그냥 다 서리로 다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커피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든 밤이든 이 기온이 낮을 때에도 서리가 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온이 아무리 높아도 40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커피가 자라는 곳에 40도를 넘어가 안 되는 요 정도의 조건이 그래도 갖춰져야 커피가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커피가 자라는 나라에 이 40도가 넘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커피는 생육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온도적인 부분 때문에 잘 자라는 거를, 이 너무 더워버리면 또 커피나무가 자라질 못하기 때문에 뭘 해주냐 하면 그늘나무를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 나무가 너무 직접적으로 햇빛을 쬐어서 그 열매들이 타버리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커피 나무 위에다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늘나무를 심습니다. 이걸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쉐이드 트리라고 합니다. 쉐이드 트리는 보통 이제 키가 큰 나무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제 바나나 나무 같은 것들이, 보통 이 커피 벨트는 다 바나나들도 또 생산되는 나라니까 바나나 나무 같은 이런 것들을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커피 벨트에 속하는 나라 가운데 이 쉐이드 트리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굉장히 많은 구름이 굉장히 많이 항시 껴 있어서 그 구름이 햇빛의 직사광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굳이 이 쉐이드 트리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바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니가 가라 하와이. 저도 이 하와이를 가봤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뭐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갔다 오신 분들도 또 나중에 가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막상 가서 보시면 정말로 하와이에는 구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이 직사광선이 커피나무에 그대로 내려쬐는 것을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이 하와이는 천혜의 커피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와이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코나 커피가 나옵니다. 코나 커피. 하와이안 코나라고도 하죠. 쓸데없이 비쌉니다. 맛있습니다. 맛있는 커피인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커피 퀄리티에 비해서는 하와이안 코나는 그 이름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가치 때문에 좀 지나치게 비싸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커피는 어디서 자란다고요? 커피 벨트에서 자랍니다. 커피 벨트란 무엇이냐?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 25도, 남이 25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북이 33도에서 43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벨트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저 커피를 수입하면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커피가 생산되는 나라는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이 25도인데, 그런데 전 세계에서 커피를 안 마시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나라는 있어도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국은 한정되어 있고 소비국은 전 세계로 다 퍼져 있으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어마어마하게 커피가 세계적인 물동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물동량이 어떤 품목 다음으로 커피가 많냐면 석유 다음으로 많습니다. 커피 물동량, 세계적인 물동량 2위의 품목이 커피입니다. 그럼 1위는 뭘까요? 1위. 한번 맞춰보시죠. 물동량으로, 품목별 물동량으로, 세계 물동량으로 1위 품목이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석유입니다. 석유. 그러니까 커피는 석유 다음으로 물동량이 많은 세계 2위의 품목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동량들이, 엄청나게 많은 커피가 전 세계에서 지금도 수출입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스타벅스가 매장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1000개는 넘겠죠. 최소한 수백 개는 무조건 넘을 테니까 그 스타벅스에서 소비되는 모든 커피는 어디서 오죠? 미국 본사에서 다 수입돼서 한국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생각해도 도대체 물동량이, 그 커피 소모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커피의 생산량과 소모량과 관련된 통계를 우리 제 강의 들으시는 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자료를 조사를 많이 했는데, 이게 참 문제가, 이게 하도 이 자료들도 올드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뽑아왔는지에 따라서 너무나도 차이가 많아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돼서 정확한 데이터를 알게 되면, 또 최근 데이터를 알게 되면 말씀드리고, 오늘은 말씀드리지 이제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커피는 석유 다음으로 이 물동량이 많은 엄청나게 수출입이 빈번한 품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벨트에서 생산돼서 전 세계에 다 퍼져서 응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커피 생산량 1위 국가는 어디일까요? 이걸 좀 지우고 할까요? 커피 생산량 1위 국가, 부동의 1위 국가가 있습니다. 언제나 거기가 1위입니다. 그곳은 바로 브라질입니다. 이제 요거 다음에 제가 커피의 종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브라질은 커피를 우리가 구분할 때 주요 품종인 아라비카 종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로부스타 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두 종류 몽땅 다 1위 생산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그럼 2위 생산 국가는 어디냐? 그럼 그거는 품종에 따라서 바뀝니다. 아라비카 종은 콜롬비아가 2위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코스타리카가 2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부스타 종은 생뚱맞게도 베트남이 2위입니다. 그래서 2위 국가는
1위 아라비카 로부스타 몽땅다다 브라질이 1위고, 그 다음에 2위 국가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예전에 저희 가게에 콜롬비아 손님이 있었는데, 그 콜롬비아 손님 때 제가 이거를 콜롬비아를 이 LOMLO를 U자로 썼다가 본인의 나라 이름이니까 그분이 그냥 지나가지를 않고 발끈하셨어요. 그래서 O라고 그래서 제가 착각하고 있었다가 이 사전 찾아봤더니 이 콜롬비아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당신의 나라 이런 철자를 잘못 써서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한 적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그래서 아라비카종은 콜롬비아나 코스타리카가 2위 국가고, 그 다음에 로부스타종은 베트남이 2위 국가입니다. 그럼 아라비카종과 콜롬비아 로부스타종의 차이는 뭐냐?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바리스타 학원이라는 데에 강의 수준을 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강사하는 친구들의 실력도 너무 잘 아니까 뭐 누워서 침 뱉기니까 더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어느 학원을 가신다고 할지라도, 누구한테 커피를 배운다고 할지라도 저를 통한 이 강의를 앞으로도 계속 30개건 40개건 50개건 계속 들으시면 어느 누구에게 배운 것보다도 더 이해가 쉽게, 그리고 더 깊게, 더 넓게, 더 실전적으로, 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1강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문이었습니다.